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9월 20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그래서 21번은 이 전기 화재의 그 원인이 되는 요 누전 전류, 즉 누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이게 바로 그 영상 변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자로 이 Z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변류기는 여기에 이제 그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 TR, 즉 변압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이쪽에는 이제 그 부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선에다가 이 영상 변류기 이놈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죠. 뭐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수신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평상시에 자속 Y1하고 Y2가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이 영상 변류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변류기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그 누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 I1하고 I2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기전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기 전압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이 발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전이 발생이 됐다. 누전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영상 변류기를 나오는 전류하고 이 영상 변류기로 들어가는 전류하고 즉 I1하고 I2가 서로 어때요? 같지가 않겠죠? 누설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자석 Y1하고 Y2가 서로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도 전압이 발생이 되면 요 미세한 유도 전압을 갖다가 이 수신부에서 증폭을 시키죠. 수신기에서 그 증폭을 시켜가지고 음향 정보 장치로 관계인에게 누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결국 회로를 갖다가 차단하는 요 차단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작동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영상 변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CT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CT도 변류기예요. 그다음에 이 ZCT는 요건 그 영상 변류기. 그래서 요 일반 그 CT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요 전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거고 이 영상 변류기는 요건 누설 전류 검출이에요. 그래서 요 Z가 요게 제로죠. 그다음에 C는 커런트, T는 이제 트랜스포머. 요거의 그 약자. 그래서 ZCT로 하고 일반 그 변류기는 우리가 일반 전류 검출하는 그 변류기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2차 시험에서 이제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누전 경보기의 요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면 요 2차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기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증폭시키는 장치고 요 영상 변류기 ZCT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장치. 그러면 요 음향 장치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수신부에서 그 유기 전압을 증폭시켜서 관계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단기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로를 갖다가 차단시켜야 되겠죠. 즉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차단기가 되겠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i는 im sin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연파죠, 이게. 여기서 요 순시값이라는 거, 요 i가, 요 놈이 바로 순시전류죠. 그 다음에 여기 im이라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요 오메가는, 요 각속도, 라디안 세크죠. 그럼 요 t는 시간으로서 세크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시값하고 요 시료값이 같아지는 우위상 했는데, 우위상이 바로 요 오메가 t 있죠? 요게 바로 세타죠. 요게 결국 뭐예요, 요게 바로 우위상이에요. 즉, 사인 몇 도하고, 사인 몇 도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연파, 요 교류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압하고 전류인데요. 요 최대값. 그래서 요 최대값은 전압을 우리가 Vm으로 표기하고요. 전류의 최대값은 Im으로 표기하죠. 그럼 여기서 요 시료값하고 요 평균값, 이놈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즉, 시료값은 최대값과의 관계죠. 그래서 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 전압을 곱하면 바로 그게 시료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에다가 전압의 최대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평균값이라는 거.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시료값은 루트 1에다가 전류의 최대값 곱하면 되고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에다가 전류의 최대값을 여러분이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루트 2분의 1 시료값에서 평균값에서는 8분의 2라는 거, 요 놈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요 i가 지금 순시값이죠. 요 놈이 시료값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전류죠. 시료값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전류의 최대값 곱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죠. 이건 im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이 순시값 요 i가 순시값하고 요 시료값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시값이 지금 시료값하고 같으니까 시료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im, 이게 시료값이죠. 요 놈하고 im의 사인 오메가 t하고 같아지는 우위상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최대 전류값은 서로 같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뭐가 되면 돼요? 사인 오메가 t가 이게 루트 2분의 1이 되면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몇 도가 이게 세타죠. 즉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라니까 이 세타가 몇 도예요? 자,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라면 이게 45도가 바로 2분의 1이죠. 그래서 삼각형에 보면 사인이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죠. 그래서 요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 60도가 2분의 루트 3, 그
그다음에 그 사인 30도가 요게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코사인일 경우에 코사인 30도는 요건 2분의 루트 3. 요건 뭐 여러분이 계산기 암기 안 해도 계산기 두들기면 돼요. 그다음에 그 코사인 45도나 사인 45도나 서로 같죠. 루트 2분의 1. 그다음에 코사인 이게 45도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60도 그러면 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인 45도니까 이 계산기 여러분이 두들겨 보면 이게 루트 2분의 1 값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여러분이 요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 실효값, 요 평균값 관계를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실효값은 요 루트 2분의 1이고 평균값은 8분의 2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은 쉽게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요 논리식을 표현한 것으로 맞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요 y하고 z는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는 논리식에서 뭘로 표기하죠? 곱으로 표기하죠. 곱하기죠. 그래서 요거는 y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즉, 요 y하고 요 z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리고 요건 무슨 접점이에요? A 접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y하고 z로 표기하고요. 만약에 B 접점이면 y바 z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직렬이기 때문에 y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요 y하고 z의 관계. 그다음에 요 yz하고 요 x하고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래서 병렬일 경우에는 우리 논리식에서는 더하기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논리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 x하고 요 yz하고는 서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 z에 가로를 해주면 되겠죠. 조금 분배 법칙에서 요놈 곱하고 요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그럼 x하고 z 곱하면 x 플러스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표현한 식이 바로 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일 때 직렬은 도트, 즉 곱이죠. 논리의 곱. 그다음에 병렬은 플러스 논리의 합이 되겠고요. 요 A접점일 경우에는 전개하시는 분들이야 뭐 기본이겠죠. 요거는 A접점일 경우에는 그대로 이게 X면 그대로 X 바를 안 하고요. 이게 그 B접점, 요건 A접점이고 그러면 B접점일 경우에 이게 X면 X에다가 모자 씌우면 돼요. B접점이라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가죠. 자, 조작량으로서의 그 제어 요소에서 무엇에 인가되는 양인가? 이 조작량이 제어 요소에서 무엇에 인가되는 양인가 했는데, 여러분이 그 목표값이 있겠죠? 요놈이 기준 입력, 자, 기준 입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호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 가는 게 뭐예요? 기호니까 제어 요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어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어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작부하고
조절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기준 입력에서 이놈이 뭘로 바뀌냐면 동작 신호로 바뀌죠. 그러면 제어 요소에서는 요거는 조작량, 제어 대상에서는 출력이 제어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력에서 다시 비교부를 통해서, 비교부가 아니고 검출부죠. 자, 검출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비교부죠. 그래서 기준 입력에서 나오는 신호는 플러스가 되고, 피드백 되는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뭐예요? 이 조작량이죠. 이 조작량은 제어 요소에서 어디에 인가, 어디에 들어가는 그 양이냐, 그 얘기죠. 바로 요 제어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의 제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조작부하고 요 조절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음 25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4번에 요 조작량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어 장치의 요 출력인 동시에 요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제어량이라는 것은 요 제어 대상에서 출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동작 신호. 자, 이 동작 신호는 기준 입력하고 피드백 신호의 사이에 차이에 해당되는 값에서 우리가 이걸 제어 오차라고도 한다는 거죠. 다음에 25번 가죠. 자, 온도 보상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인 요 NTC. 자, 요 NTC는 N이 요게 네거티브예요. T는 템퍼레처죠. 그 다음에 그 C는 코피시언트. 코피시언트. 그 다음에 C는 이제 서미스터. 요게 약자예요. 뭐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N이, 이게 그 네거티브라니까, 네거티브는 뭐 부정이라는 뜻도 있고, 결국 마이너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즉,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저항이 내려가는 거, 요게 바로 NTC라는 거죠. 근데 요거에 반대되는 PTC도 있어요. 그래서 요 P는 포지티브죠. 이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긍정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일정 어느 온도가 되면은 저항이 갑작스럽게 상승되는 그러한 그 소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온도 보상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NTC예요. 요거는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온도 보상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 요 NTC형은 요 저항값하고 온도의 관계는 온도가 상승이 되면 저항값은 반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 저항값은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이쪽을 저항으로 하고
이쪽을 온도로 하면은 반비례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반도체 소자의 그 특성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서미스터 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반도체. 그래서 용도는 온도 보상용이나 온도 계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요 SCR 요거는 실리콘 컨트롤리드 레시피어죠. 그래서 요거는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도 하는데 요건 또 사이리스트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단방향 스위치 소자. 그래서 요 무접점 스위치에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바리스터, 요게 또 잘 나오죠. 요건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에 사용되는 거. 그리고 특히 요 접점 개펫이 불꽃 제어용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반지름이 1m인, 즉 반지름이 1m죠. 중심점에서 자개의 색이, 요 H가 1A 턴 퍼 미터라는 거죠. 그럼 전류를 물어본 거예요. 전류 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요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는 2R 반지름의 2배분의 코일의 건수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에서 요 H가 암페어 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다 값을 주고 요 I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1분의 H하고 같으니까 요 NI는 2R의 H가 되겠죠. 그래서 I는 코일의 권수분의 2R의 자개의 세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R은 1m죠. 자개의 세기 얼마예요? 1A 턴 미터. 코일의 권수. 코일의 권수는 반지름이 그 중심 자개의 세기 1A 턴이라면 전류는 몇 암페어니까 그대로 요 코일의 권수도 1이죠. 여기 1A 턴이니까 이게 바로 그 1A 턴이니까 코일의 권수도 1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60Hz 삼상 전압을 갖다가 전파 정류를 하면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요 단상, 요 반파,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그 다음에 삼상 반파, 그 다음에 삼상 전파. 그래서 여기가 그 맥동 주파수는요, 요 단상 반파는 주파수 그대로, 단상 전파는요, 요 단상 반파의 2배예요. 그러니까 EF가 되는 거죠. 주파수의 2배. 자, 삼상 반파는요, 주파수의 요건 3배. 자, 삼상 전파는 삼상 반파의 2배죠. 그래서 3F의 2배니까 6F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주파수는 우리 그 한국이나 아니면 요 미국 여기는 다 60Hz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영국이나 이런 그 유럽은 다 요 주파수가 50Hz죠. 전기의 주파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대부분 다 60Hz이기 때문에 60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60Hz의 요 삼상전압이니까 상상전압을 정류할 경우에는 주파수의 6배가 되니까 60의 6배는 36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8번 가죠. 자, 28번은 이 제어 요소의 구성. 바로 요 앞에서 했었죠. 몇 번 문제였냐면은, 24번에서 했어요. 제어 요소의 구성은 바로 조작부하고 조절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조작부하고 조절부. 다음에 29번에 A급 싱글 전력 증폭기. 요거는 트랜스포머를 한 개를 갖다가 사용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거예요. 뭐 전자 쪽인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여기 2번에 보시면 회로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로의 구성이 가장 간단하다죠.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번 가죠. 자, 30번은 이 삼상 유도전동기에 속하는 걸 찾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상 유도전동기는 농형하고 권선형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요 농형이에요. 그래서 이 농형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농형 유도전동기고요. 요 권선형은 요 속도 제어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그 권상기. 이게 바로 그 권선형 유도전동기예요.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바로 요 권선형하고 농형이니까 요 1번에 권선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단상은 세이딩 코일형하고 분상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요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정지시키는 방법이죠. 정지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머리 글자 이용해서 역발, 해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자, 역전 제동하고 그 다음에 발전 제동, 그 다음에 회생 제동, 역발, 회마, 마찰 제동에서 역발, 회마 아닌 거, 요 정상 제동 이런 건 없죠. 32번. 요거 앞 시간에서 한번 풀었던 거예요. 3전압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전압계법에서 요 부하전력 P는 2R분의 저항분의 1에다가 가로하고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가로 닫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전압계를 이용한 전력 계산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겠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 5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분의 1에 V3가 얼마예요? 50V니까 50의 제곱, V1이 20V니까 20의 제곱, V2가 40V니까 40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50W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요 3전압계법에 의한 전력 계산하는 그 공식이니까 이건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33번. 요 확산형 트랜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질치 않은 거. 이것도 전자예요. 이게 우리가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전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확산형 트랜지스터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 속에서 확산시키는 거 맞고요. 단일 확산하고 이중 확산형이 있고, 그래서 3번 2m 베이스 순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 베이스하고 그다음에 2m 순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가죠. 자, 전원을 넣자마자 곧바로 점등되는 형광등용의 안전기. 지금 안전기는 다 뭐예요? 이걸 쓰기 때문에 이런 우리 글로우 스타트형 이런 건 지금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빠른 전원을 넣자마자 바로. 그래서 이 글로우 스타트형은 옛날에 여러분이 전구따마 작은 거 우리가 형광등에 끼워가지고 스타트 시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요 글로우 스타트형의 가장 오래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발전된 것이 인스턴트 스타트형. 요것도 좀 글로우 스타트형보다 좀 빠른 거죠. 근데 인스턴트보다는 더 빠른 것이 바로 래피드 스타트형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쓰고 전자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른, 즉 전원을 넣자마자 곧바로 점등되는 방식이 바로 래피드. 굉장히 빠른 거죠. 영어로는 래피드.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에요. 35번. 이거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어량에 따라 분류되는 자동 제어로서 옳은 거, 제어량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면 프로세스 제어, 공정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제어는 온유압이라고 했죠. 온도, 유량, 압력, 그 다음에 농밀, 액의, 농도, 그 다음에 밀도. 온유압은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제어, 공정 제어에서 제어 요소죠. 온도, 유량, 압력. 그 다음에 이 서버 기구, 추적 레이더에 이용되는 건데요. 기계적 변위를 갖다 제어량으로 추종하는 건데, 요거는 위방자, 위치, 방위, 자세. 그 다음에 요 자동 조정은 전전, 주회,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에서 전전주회. 그래서 요 제어량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요 프로세스 제어죠. 뭐 정치 제어, 목표값이 일정한 거, 비율 제어, 일정한 비율로 상승이죠, 이동이죠, 변하는 거고요. 시퀀스 제어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죠. 그래서 이거는 다 목표값의 시간적 성질에 의한 분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36번. 자, 전압 전류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전압계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예요. 그럼 저항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 전류하고 전압의 오차율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죠. 오차는 그대로 더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압 변동률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부하 전압을 빼는 거죠. 이건 무부하 전압, 이놈은 부하 전압. 즉 무부하 전압하고 부하 전압의 차이를 뭘로 나눠주냐? 부하 전압으로 나눠준 거예요. 퍼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예요? 20%죠. 자, 무부하 전압이 얼마예요? 24V. 그럼 부하 전압을 Vx로 한 거죠. 이놈을 여러분이 풀면 되는 거죠. 즉 20은 24 마이너스 V의 X분의 V의 X 곱하기 100이죠. 20%니까. 그럼 결국 양쪽을 다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22, 0.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1분의 0.2하고 같으니까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24 곱하기 Vx는 0.2의 Vx죠. 자, 그러면 이 Vx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죠.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1.2. Vx는 24. 자, Vx는 24 나누기 1.2가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은 여러분이 그 전압 변동률이죠. 여기 오타가 났어요. 변도율이 아니고 이게 변동률. 다음에 38번 넘어가죠. 자, 38번은 요 두 종류의 금속을 갖다가 폐회로로 만들어. 자, 금속이 있는데요. 두 금속이니까 각각 서로 다른 그 금속이죠. 금속을 이렇게 폐회로니까 접합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전류를 갖다가 가한다는 거죠. 자, 전류를 흘리면은 이쪽 온도는 올라가고 다른 한쪽의 온도는 내려가는 이러한 그 현상이 뭐냐? 이게 뭐예요? 펠티어 효과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즉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나서 요 온도를 서로 다르게 하면 전류가 발생되는 거죠. 즉 전기가 발생되는 거. 이거는 재백 효과죠. 즉 펠티어 효과하고요. 재백 효과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시험에 잘 나오죠. 재백 효과하고 요 펠티어 효과 잘 나오니까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거. 즉 여러분이 요 재백 효과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 펠티어는 전류를 가하면 접합 부분이 서로 온도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간다는 거죠.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그림과 같은 정연파.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세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차이가 뭐예요? 요게 요 세타가 앞섰다는 거죠. 요게 바로 세타예요. 그럼 여기서 T 이 주기를 물어본 거죠. 자, 주기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게 바로 그 주기죠, 주기. 한 사이클이 되는 요 걸리는데 그 시간을 물어본 건데 우리가 전기의 그 각속도 구하는 공식 있죠? 오메가는 2파이 F 즉 2파이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주파수를 곱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주파수의 역수가 바로 주기죠. 그런데 요 주파수는 요거 보시면 2파이분의 각속도죠. 오메가. 여기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주기를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파수 그대로 대입을 하면 2파이분의 오메가분의 1이니까 결국 역수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즉 주기하고 요 주파수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알면 쉽게 이제 그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주기는 요 한 사이클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요 주파수는 뭐예요? 요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요 한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느냐. 그게 바로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9번은 요 각속도 구하는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기하고 요 주파수의 관계, 요것만 알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지멘스는 무엇의 단위인가 했는데, 여러분이 그 컨덕턴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는 저항의 그 역수예요. 그래서 그 저항이 이게 오음이죠. 이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뒤집어 놓은 게 이게 그 모죠. 뒤집어 놓은 거죠. 즉 저항을 뒤집어 놓은 걸 우리가 모라고 하고, 또는 이거를 컨덕턴스를 우리가 지멘스라고 해서 S를 표기하죠. 그래서 지멘스는 요 컨덕턴스의 단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비저항은 오음미터죠. 요 도전율은 몸의 미터, 마찬가지로 저항을 갖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몸의 미터. 그다음에 자속은 우리가 웹이라고 쓰죠. 웹버라고도 쓰고 웹이라고도 많이 읽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